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텍스트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공공기관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디지털 정보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솔루션, 코나 애널리틱스 활용 사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 변화와 공공기관 조직 내부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용 절감, 서비스의 고도화,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공기관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도 감소하니까 공급 인구 감소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공공 관점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서비스 제공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서비스에서도 업무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의 양적 감소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전에 평생 직장으로 여겨졌던 공공기관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의 중심이 되는 MZ세대는 업무 또는 조직 생활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경우 과감히 이직 또는 퇴사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군속연수를 기반으로 한 경험과 노하우를 업무에 녹여내고 연차가 쌓여 상급자가 되었을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래할 할 미래가 아닌 현 시점에서의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행정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인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인식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고려한다 해서 5점 만점에 공무원은 2.71점, 국민은 2.33점, 정부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해서 공무원은 2.68점, 국민은 2.48점.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해서 공무원은 2.85점, 국민은 2.55점. 다음은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 정부는 편견이 없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해서 공무원은 2.59점, 국민은 2.22점을 기록했습니다. 정책 결정에 관한 인식조사 4가지 항목 모두 평균 3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국민 여론이 반영된 데이터를 선별하여 잘 모으고 이를 잘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현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보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인력 부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전환, 정책 결정의 국민 여론 미흡 3가지를 정책 과제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조금 더 근접해서는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공공서비스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과 데이터는 앞으로 도래할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감정노동 업무를 AI가 대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경험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외부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조사에 따르면 실무를 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업무가 편해질 것으로 예상,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에 의한 모든 항목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출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인공지능 데이터를 적용한 국내 혁신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플랫폼 사회의 변모를 꾀하는 시점에 코로나 발생은 촉매제 역할을 하며 디지털 사회를 촉진시켰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온라인, 원격, 인공지능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영역이 높아졌고 민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활발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민간과 같이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슬로건은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일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문제와 효율성 이슈를 해결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어떤 변화된 사회를 제시할까요? 현재 세션의 주제인 텍스트 애널리틱스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AI가 읽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기반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 단추인 셈이죠. 지금까지 생성된 문서를 사람과 인공지능이 모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여 인공지능이 읽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민간에 공개하여 초거대 AI 학습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초개인화 서비스입니다. 고령화 속에 디지털에 익숙치 않은 세대가 몰라서 못 받는 서비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능화하여 정부가 개인 비서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선제적,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혜택 알림이 생애주기별 등록정보 알람, 여권만기 알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개인화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정부의 수혜성 공공서비스 1021종이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 추천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일성화입니다. 국가 주요 현안 및 정책 의사결정의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데 먼저는 넓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위기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실무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든 정부는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 특히 텍스트 애널리틱스 기반의 디지털 정부는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의 월동작물 출하량 및 가격 예측 모델입니다. 이 분석 모델은 제주도 농업 빅데이터 수급 활용체계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양배추, 마늘, 당근, 브로콜리, 양파, 월동무 등 총 6종의 월동작물 데이터와 출하량, 도매가 및 수출입 가격, 기상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모델,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미래 시점에 출하량과 가격 추이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에 구축한 예측 모델은 최장 3개월 이후 시점의 출하량과 가격 예측치를 예측해 정책 담당관이 농가 지원 방안 등 단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객관적 정보를 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주도는 가격 예측 기간을 반년 이상으로 늘려 분석 모델을 고도화한 후 민간 개방 창구인 제주 데이터 허브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렇게 될 경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부합한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코트라의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입니다. 트라이빅은 국제무역통계 데이터, 해외시장 정보 등 전 세계 83개국의 해외무역관 128개소에서 수집한 약 1억 5천만 건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AI 알고리즘을 강화해 국가별 해외 언론 정보와 유망 품목을 맞춤형 제공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잠재 파트너 정보를 개인별로 저장, 관리하는 맞춤형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속, 단조 제품을 생산하는 M사는 트라이빅을 활용해 자세에 적합한 유망 시장으로 미국을 추가했고, 여기서 찾은 잠재 바이어와 꾸준한 교신 끝에 최근 83,415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의 시민안전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서울시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10개 분석 과제를 추진하고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공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스마트 주거앱 연동 서비스 및 데이터 발굴 연구, 시민 음성민원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와 개선점 분석 연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과제 추진을 통해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D브레인입니다. D브레인은 정부 세입과 예산, 편성, 집행, 평가 등 국가재정활동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해 차세대 D브레인에 추가한 전략 요소는 데이터 연계와 인공지능입니다. D브레인에서 분석했던 예산과 결산 데이터 등 2,441개 중앙 재정 지표에 지방 재정, 교육, 관광, 환경 등 외부 지표 5,449개가 추가되어 7,890개 지표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보고 차년도 예산 배정을 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차세대 D브레인을 통해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들과 재정 데이터를 연계하면서 정책 결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D브레인 중 AI 기능을 담당하는 코라스는 재정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8천여 개의 지표의 변화값에 대해 사전에 임계치를 설정한 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를 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디지털 정보의 혁신을 가속화하였고 관련 정책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데이터를 미래 정책 방향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분류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부각하고, 싱가포르는 개인화 서비스로 시민 경험 개선을 목표로, 미국은 주요 생애 이벤트의 통합적 제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 행정 서비스 온라인화, 스페인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불평등 해소를 아젠다로, 북유럽은 디지털 서비스 문서 개방형 회계, 보고 간소화, 디지털 기본 등 6대 솔루션 영역에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AI 기반 이메일 분류 시스템입니다. 이탈리아 사회보장국 INPS의 공무원은 매년 400만 개 이상의 시민이 보낸 민원 이메일을 직접 분류하고 민원 처리 담당 부처 및 기관으로 발송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민원 메일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민원 대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방대한 양의 이메일 내용 및 맥락 분석을 자동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액센추어사와 공동으로 AI 기반 이메일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버트 모델 기반 자연어 처리 솔루션을 통해 사회보장 관련 이메일의 주제를 분류하고 더 빠른 응답을 위해 적절한 직원에게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160만 건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 수동 작업 대비 분류 정확도를 약 40% 향상하고 행정처리 소요 시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는 벨기에의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시티즌랩이라는 플랫폼인데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티즌 플랫폼에 모여진 의견은 대시보드 형태로 노출되며 최근에 강력한 주제를 강조하고
트렌드 요약, 인구 특성 및 위치별로 분류하여 노출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유사한 아이디어를 군집화하여 인구 분포 및 지리적 위치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별, 지역과 인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비자 발급 효율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스타트업 비자 약 32개월,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가족 후원 비자 약 18개월, 국외에 거주하는 부모 및 조부모에 대한 가족 후원 비자 약 38개월 등 비자 발급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과중한 행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 IRCC는 효율적 비자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비자 신청서를 1차적으로 자동 평가하게 되고 IRCC 담당자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 시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인 만큼 IRCC는 시스템 작동 원리 및 알고리즘 영향 평가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IRCC는 비자 처리 업무의 가속화를 통해 신청자 개인, 가족, 회사 등 관계자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신청서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컨설팅사인 PwC와 유럽의회가 출시한 아카이브 유나이티드 대시보드라는 웹 기반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1952년부터 1979년까지의 45만 개 이상의 문서를 PDF 문서로 저장하고 기계독해 기능을 활용하여 각 문서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시민과 연구자는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된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주제별 문서, 유사문서, 전체 본문 내용 등을 검색하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존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아카이브에 약 500만 개 문서를 접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아카이브를 통해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문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좋은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만으로 맛있는 음식이 완성될까요? 조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숙련도에 따른 조리 능력이 상당수 정형화된 레시피로 대체되었습니다. 요리 초보자도 레시피를 따라하면 그럴듯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비유하자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많으면 좋을까요?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넣을지 머리를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오라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지난 3년 동안 매일 내리는 결정의 횟수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답변했고 방대한 데이터량의 폭격을 받고 있다고 78%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86%가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레시피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이 이 레시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을 활용한다고 완벽한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 객관적이고 시각화된 공통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이 능숙치 않더라도 분석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데이터 분석의 숙련도를 제공합니다. 그럼 의사결정을 지원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나 애널리틱스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분석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해주는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195억 건 이상의 초대용량 데이터 분석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년간 쌓아온 최첨단의 NLP, NLU 기술을 활용한 인사이트 도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문서의 분류 및 자동 요약, 키워드 도출, 추천, 예측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코나 애널리틱스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수준의 심층 자연어 처리입니다. 텍스트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장, 단어의 형태를 이해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형태소 분석인데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면 인, 천국, 제공, 항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인천, 국제, 공항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이 잘 되어야 합니다. 형태소 분석 후 구문 분석, 개체명 인식, 시멘틱 패턴 분석 등을 통하여 이슈어를 도출하여 이슈 분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의도 분석에 따른 자동 요약을 생성합니다. 감정 분석, 자동 분류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샘플링한 후 나이브 베이스, 패스트 텍스트, 버트 등의 분류 모델을 통해 자동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리스크 알람, 급상승 키워드, 고객, 감정 분석, 자동 분류, 자동 요약 등의 서비스로 서비스하게 됩니다. 코나 애널리틱스에는 텍스트 분석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형태소 분석기를 자체 개발하여 탑재해왔고 개체명 사전, 패턴 사전, 감성 사전, 감정 사전, 도메인 사전, 자동 분류 사전, 불응어 사전 등을 적용하여 월등한 스마트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 성능입니다. IDC 보고서를 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는 175제타바이트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데이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석 성능 못지않게 처리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나 애널리틱스는 실시간 처리, 고속 분석, 분산 병렬 처리, 데이터 증가 시 확장이 용이한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실시간 수집 분석 기반의 온라인 미디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분석 서비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억 건 온라인 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돌발 이슈 탐지, 강약 시그널 분석, 최신 동향 보고서 생성 등 빅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나 애널리틱스는 2대1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2대1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데 분석가가 반복적으로 분석 조건을 바꿔보며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랙션 툴입니다. 예를 들어 형식과 활용 목적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도록 분석 대상 데이터의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하고 의미 기반 이슈 분석, 군집, 다차원 문서 분류, 연결만 분석 등 고도의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손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 데이터를 도출하고 도출된 분석 결과를 다양한 그래픽으로 가시화하여 직관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지원합니다. 코나 애널리틱스는 EDA를 포함하여 직관적인 전처리 기능과 풍부한 변화 및 분석 기능, 그리고 미리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 제공을 통해 쉽게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서 설명드린 코나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추천 사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적소에 배치하고 과거의 설문, 인터뷰, 관찰 등을 활용한 기존 인사 시스템 대비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인사정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보직자들의 활동 이력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각 보직마다 필요한 인사 요건을 자동 생성하게 하고 AI가 후보자의 직무 경험, 역량평가, 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직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령을 내게 됩니다.
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검증을 최소화하여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추천 서비스의 주관적 개입 비율을 낮춰 공정성 시비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 이슈 분석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정책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정책 이슈에 대한 시민 여론을 빅데이터 분석하였습니다. 뉴스, SNS, 포털 등의 매체에서 언급된 주요 키워드, 언급량 추이, 키워드별 감성 분석 등을 분석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와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의 예시로 불편한 앱과 지역 화폐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앱의 UI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인재 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적합한 보직자를 추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다양한 인사운영 행정을 자동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최적의 인재를 추천하고 전역 지원 분야에서는 개인별, 적성, 경력을 고려한 맞춤식 취업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급심사 분야에서는 입체적 역량 파악이 가능한 효율적 진급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나 애널리틱스는 코난 챗봇도 도입하여 서비스의 실시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텍스트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고객 상담 정보를 분석하고 고객 이탈 방지를 구현한 국내 대형 은행의 사례입니다. 정형적인 고객의 금융정보 데이터와 비정형적인 고객 상담 내용 및 문의사항 등의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후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거쳐 고객에 대한 예측 분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 예를 들어 연회비가 높다는 불만사항을 캐치하고 이를 이탈 징후 스코어로 환산하여 각 예측 항목별로 지수화합니다. 이후 고객의 맞춤형 상품 추천 및 고객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고 고객의 이탈 방지를 위한 유사 혜택 가이드 등의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객 이탈률 감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시간 방송심의 이상 탐지가 가능한 텍스트 애널리틱스 시스템 사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텍스트 애널리틱스가 적용되었는데 첫 번째는 방송 중의 리스크와 두 번째는 방송 후 고객 평가 및 개선점 도출에 활용되었습니다. 생방송 도중 고객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긍부정 분석하게 되고 이를 확인한 쇼호스트는 유연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심의 규정에 벗어나는 멘트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규정 위반 방지 및 제재를 최소화하여 모니터링 요원에 따라 달라지는 심의 결과의 일관성 문제도 해소하였습니다. 텍스트 애널리틱스는 방송 종료 후에도 상품평, 점수, 취소 반품, 교환 건수, SR 접수, 주요 키워드, 긍부정 키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한 결함정보 종합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제작업체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매년 약 2천여만 건의 결함정보를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로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 체계를 도모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코나 애널리틱스의 복합명사, 개체명 추출, 이슈어 분석, 연관어 분석, 키워드 분석 등의 기능이 활용되었고 자동 분류 학습 모델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결함 관련 위험도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결함 위험성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나 애널리틱스 외에 공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코난 테크놀로지는 1999년에 설립되어 24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for 텍스트, AI for 비디오, 디지털 트윈 등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AI 검색, 분석, 챗봇, 영상 처리, 음성 처리,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현재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력과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20여 년 동안 쌓아온 고객 신뢰의 징표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서울시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통신, 제조, 유통, 교육, 금융, 미디어 등 분야의 2,500여 고객사를 확보해왔고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의 보유 솔루션은 파운데이션, 텍스트 AI, 비디오 AI, 디지털 트윈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강점은 원천 기술 보유에 있습니다. AI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K 언어부터 딥러닝 프레임워크, 고해상도 디지털 트윈 개발 프레임워크, 초거대 언어 모델까지 자체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관련 분야에서는 코난 서치, 코난 애널리틱스, 챗봇, 펄스케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인 가칭 코난 챗 GTP가 연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코난 서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텍스트부터 이미지까지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코난 애널리틱스는 최고 수준의 한국어 심층 이해를 기반으로 텍스트 분석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습니다. 코난 챗봇은 코난 서치, 코난 애널리틱스와 연계 가능하며 유연한 플랫폼으로 편의성, 실시간성을 제공하여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코난 챗봇이 코난 챗 GTP로 확대될 경우 단순 편의성을 넘어 획기적인 업무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펄스케이는 온라인 미디어, 심화 분석 국가 이벤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코난 애널리틱스는 코난 챗봇, 코난 리스너, 코난 보이스와 결합하여 AICC란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이 가능합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코난 아처, 엔드-투-엔드 방식의 음성인식 엔진인 코난 리스너,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코난 보이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영상 모델링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인 코난 AI 파일럿, 코난 PHM을 보유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R&D 투자와 기술 개발을 현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난의 기술 개발 로드맵 중 텍스트 AI와 관련된 생성형 AI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관, 기업 전용 초고대 언어 모델 LL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7,440억 개의 토큰, 그중 5,960억 개의 한국어 토큰으로 학습 모델을 구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로 공급하여 조직의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 정보 보안을 강화하였고 기업 전용 데이터로 파인튜닝하여 B2G, B2B 시장 고객 요구에 맞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난 애널리틱스, 코난 서치, 코난 챗봇 등 보유 제품과 코난 LLM을 연계한 제품을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텍스트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공공기관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필요성, 효과와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웨비나 종료 후에도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웨비나 동안 설문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100% 경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EDM으로 24일부터 진행 예정인 솔루션 도입 상단 신청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난 애널리틱스는 통계 기반의 솔루션으로 분석이 어려운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추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도래할 위험을 예측하여 예방하면서 국민의 잠재 니즈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